영어책 한글로 읽기 2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고 따라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쉽지 않죠? 당연합니다. 영어책을, 그것도 어려운 문장을 한글처럼 읽는 게 쉬우면 영어 공부는 왜 하겠습니까? 연습하고 숙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에게 매직 문법과 독해 원리 시리즈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고 나면 그 학생들은 해석을 적을 때 영어를 다 읽고 나서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영어를 읽으면서 바로 적습니다. 여러분도 매직 문법을 통해 영어 문법의 원리를 공부하고 독해 원리 시리즈를 통해 영어를 한글로 변환하는 비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생 영어 교육을 하면서 아쉬운 상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노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영어를 많이 접하게만 한다면 영어 실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도 부모님의 자기 위안이나 변명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성적이 안 나오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고등학생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영어 책도 매일 읽고 디즈니도 매일 보여줬는데 왜 이럴까요? 입니다.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겠죠? 영어를 노출로 자연스럽게 뇌 속에 언어로 자리 잡게 하려면 그 시작이 언어를 처음 접할 때, 즉, 모국어를 잘 못할 때부터입니다.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어서는 아무리 많이 접해도 올바른 배움을 통해 스스로 공부가 없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보여주면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유창하게 사용하듯이 언어의 구조가 뇌 속에 자리 잡는 게 언어 습득의 과정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규칙을 언어학자들이 밝혀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문법이라는 틀로 굳이 몰라도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모국어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 규칙이 뇌에 각인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에게 원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어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국어가 유창한 사람들에겐 그냥 노출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법도 원리는 모르고 외우는 옛날 방식의 접근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규칙도 모르고 언어를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언어, 즉 한국말을 통해 말이 구성되는 논리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을 발판으로 영어의 언어 규칙을 이해하고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귀를 통해 끊임없이 영어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영어가 됩니다. 그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곳에서 보지 않고 많이 서로를, 특히 굉장한 반얀나무의 성벽 밖에 있는 어떤 마을의 불리는 비디사라고 고양이 한 마리와 올빼미 한 마리와 도마뱀 한 마리와 그리고 생쥐 한 마리가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조금 쉬운데 단어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see much of, 뭐뭇을 많이 보다. take up, 차지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고 abode, 집, 거처, 주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see much of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많이 보다 그러면 much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뭇을 많이 보다 이렇게 하려면 see much of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will을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미래의 뜻이 아닙니다. will은 미래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씁니다.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될 것 같다는 게 미래가 아니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시 있는데 접속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접속사 대시를 배웠는데 그때는 명사 뒤에 대시 나와 있어서 뭐뭐 하는, 뭐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접속사지만 이번에는 명사 뒤에 있지 않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명사 없이 그냥 동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접속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접속사는 왜 쓰느냐? 문장을 두 개를 긴 거를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스의 문장 구성 원리는 매직 문법 강의에 있고 대시 쓰인 다양한 문장의 해석 원리는 독해 원리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pp는 과거 분사인데 이런 분사는 명사 뒤에서 오면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문장에서 cold를 불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적진 않았지만 문장에서 보면 had taken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had하고 과거 분사를 쓰면 과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에 쓰는 동사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살았다. 큰 구멍 속에서 나무줄기에 있는 약간 떨어져서 땅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고양이는 잘 수 있었다. 매우 편안하게 웅크리고 또는 웅크리고서 눈에 띄지 않고 자기 머리를 둔 채로 자기 앞발 위에 느끼면서 완전히 안전하게 해칠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어떤 다른 생명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은신처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단어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trunk, 나무 줄기. 근데 trunk는 나무 줄기 말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차 트렁크도 트렁크고 여행용 가방, 이런 가방도 트렁크고 코끼리 코도 트렁크입니다. 그 다음 be curled up, 웅크리다, out of sight,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법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with,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with 뭐 쓰고 ing를 쓰면 보통 해석을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보면 자기의 머리를 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for가 있는데 for는 보통 뭐뭇을 위해 이런 뜻인데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때문에 이렇게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법은 아니지만 문장에 올라가서 해석의 기술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in이 있고 여기에도 in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in은 뭐뭐에서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in은 뭐뭐에 있는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in에는 앞쪽에 명사가 없고 요 뒤에 있는 in에는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개인 첨삭으로 적용 능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독해 원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 옆에 보면 some little distance가 있는데 distance는 거리라는 명사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걸 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사를 부사처럼 해석하는 것은 영어 대화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법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사도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 where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WH로 시작하는 단어를 관계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where는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컴마 뒤에 WH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를 붙여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here가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curled가 있는데 밑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be curled up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be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 원래 being이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컴마가 있고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웅크리면서 즉 웅크리고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첨삭과 심화 강의는 아래 카톡으로 문의해 주세요.